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5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전장에 59,000원 선 탈환을 시도했습니다. 지금의 현재는 약간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58,000원 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좀 재밌는 게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의 CTO가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사석에서도 내가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지금의 주가, 1년 뒤 주가는 지금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6만전자 저희가 어제도 여쭤봤을 때 올해 안에 6만전자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직은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6만전자 시기상조인 건가요? 1년 뒤 회복된다고 강조를 우리 송재혁 CTO님께서 하셨는데 회복이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회복되는 관점이 8만 전자도 있고 9만 전자도 있고 네. 있을 텐데 명쾌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좀 그게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시장에서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반도체까지 밀렸다 그러면 또 고생을 할 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하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하방을 견지해주는 자사주 매입 효과가 있다는 것들 외에 그리고 또 보니까 내일 드디어 사장단 인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아마 원래 한 12월 초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라진다. 그러면 그만큼의 절박함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의 쇄신 정책을 같이 보여주는 인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들도 약간 기대감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하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기대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뭐 지금 엔비디아 하락과는 일단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를 주가와 또 방향을 가리키는 거는 아직까지는 HBM 쪽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하방 경직성은 보이는데 위쪽으로 탄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한 6만 1,000원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저항점 들어오게 되면 좀 급하게 많이 사셨거나 아니면 비중이 좀 크셨던 분들은 일단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시는 가격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6만 1,000원대가 저항 구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이면 이제 연말 정기 인사를 삼성전자가 단행합니다.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또 삼성의 경쟁력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SK하이닉스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재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한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도 2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HBM 관련 소부장 종목들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주연 이사님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좀 하향 조정이 된 원인은 역시나 레거시 쪽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왔듯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객사들도 과잉 재고 문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뭐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좀 증설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기술력의 발전도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기업들이 너무 좀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좀 과잉 문제가 지금은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디램 가격이라던가 낸드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은 좀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HBM 비중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반등의 폭 자체는 결국에는 중국의 증설 규모에 따라 달렸다. 그리고 생산 규모에 따라 달렸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여전히 SK하이닉스는 HBM 쪽에서 여전히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위를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HBM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좀 가장 선두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HBM3 계속 좀 엔비디아 공급사로 선정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또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변동을 걱정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공급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조금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 그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부담이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HBM이 이제 비중이 40%까지 올라올 거라는 점,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AI 하드웨어 쪽에 쉬어가는 동안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주들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최근에 솔트룩스에 이어서 마음 AI,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플리토가 여전히 26%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사님, 중장기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종목, 다음은 어딜 좀 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AI 소프트웨어주에서 네,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주목해봐야 될 네.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돈 버는 AI 기업을 계속 보자고 좀 강조를 해드려 왔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더존비즈온, 아까 앞서서도 사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더존비즈온을 지금은 가장 좀 탑픽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뭐 마음 AI도 그렇고 방금 말씀해주셨던 뭐 솔트룩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의 탄력도가 더 강하기는 합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좀 쭉 끌고 갈 수 있느냐 여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매출 규모의 어떤 좀 점진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을 지금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 안에서도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AI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옮겨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선택을 받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좀 돈을 벌고 있고 그 기대감을 실제로 좀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점에서는 더존비즈온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돈 버는 AI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존비즈온은 뭐 클라우드 쪽에서 이번에 매출도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좀 향상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챗 GPT랑 결합한 원 AI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 업무 솔루션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매출의 어떤 기여도가 더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원 AI 가격이 원래는 35만 원 정도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출시 5개월 만에 한 1,00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속도 자체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더존비즈온을 지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더존비존 말씀해 주셨고요. 곁들여서 또 한글과 컴퓨터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주 내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두루미 님이 유튜브 채팅창에 2차 전지주도 한번 짚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로도 매기가 쏠리면서 오늘 에코프로 7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골고루 들어오고 있고요. 오전장에는 10% 가까이 급등했다가 현재는 한 2%대로 상승 탄력이 다소 줄어든 점은 아쉽습니다. 김미수 대표님, 네. 2차 전지 주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에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쫙 올라가길래 뭔 일이 있나 싶었더니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쇼커버링 관련된 쪽의 매수세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모습들인데 게다가 또 중요한 지지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들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노스폴트 관련된 쪽에서 반사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노스폴트가 원래 그동안 그렇게 어느 정도 한국 업체들한테 위협을 받을 만한 위상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들은 별로 없고 혹시나 유럽 쪽에서 그러면 좀 급한 물량들 이게 좀 선회해서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수주 가능성들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그걸 빼고 나서는 뭐 너무 기대를 크게 하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트럼프의 입입니다. 예, 오늘도 한국 시장을 보면은 오늘 같은 날 충분히 한번 반등 시도 한번 더 나갈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발 또 관세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또 한번 매크로 지표 달러 강세 쭉 올라가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예고했던 것처럼 나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 원료 쪽으로 연료 쪽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 신재생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이 약간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부 쪽으로 들어갔다.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어떤 얘기가 나와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그때 대응하는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최근에 올라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일부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유효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중국이 거센 추격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전고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눈여겨보면 어떨지, 혹은 뭐 전고체 배터리보다 우리 이사님이 생각하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네, 일단은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은 가격 좀 진입 장벽을 해결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좀 큰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좀 삼성 SDI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좀 이제 뭐 개편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직이라던가 뭐 CEO의 이직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또 이제 전고체 관련한 어떤 타임라인 자체가 좀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전고체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수혜 자체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테슬라 향 그리고 4680 배터리 향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양극재 관련한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도 급등세를 좀 시연을 해주면서 뭐 최근에 중국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양극재 수익성이 회복된다, 이런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긴 했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전히 좀 매매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추세가 좀 벗어난 게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돌리기에는 뭐 전방 산업의 수요 자체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내년까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나마 지금 좀 수요가 확실히 나오고 있고 공시라던가 어떤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체화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LNF 이런 테슬라형 종목들을 지금은 보시는 게 더 이제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여전히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재건주와 방산주 투자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재건과 방산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건주들도 그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대동이나 뭐 TYM 같은 농기계 쪽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재건주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주실게요. 네, 한때 그랬었죠. 이게 재건주랑 방산주랑 같이 간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아직 36시간 안으로 이제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헤즈볼라랑 또 이스라엘의 어떤 휴전 관련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얘기, 그러면은 내가 집권하게 되면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간 종전 기대감들이, 휴전이겠지만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먼저 반응하는 게 일단 방산 밀리고, 거기다가 재건 쪽이 좀 강한 모습들로 가야 되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또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약간 올해 많이 오른 sek터다 보니까 이제 연말쯤 들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에 대한 차익 매물과 함께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주가 낙폭들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재건주 쪽은 다시 재부각을 받는데, 지난번엔 대동 관련된 쪽에 농기계가 가장 우크라이나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수혜인 쪽이다, 실질적인 수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기계 관련된 쪽들이 그래도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인데, 건설기계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일단 유럽이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만큼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돈 많이 냈으니까 우리한테 좀 더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재건 쪽은 이쪽이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해외 건설 잘하니까 우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아마 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래도 미국의 캐터필라 주가를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캐터필라 관련된 쪽에서 국내 연관된 종목 찾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관련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진짜라고 생각하는 진성, 종목이 진성입니다. 그래서 진성, 네. 진성 T, 트로트 가수 아니고요. 진성 TC 정도를 보시면서
주가 흐름들 최근 들어서도 고개를 살짝 드는데 조금 무겁긴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그렇게 오늘은 좀 많이 되네요. 그러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만큼 캐터필라에 들어가는 하주 주행 부품 쪽에 강점을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캐터필라 이런 속이 시작하게 되면 같이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요. 아마 지금 지난번 고점대 부근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한 11,5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지금 건설 기계 안에서 캐터필러 그 안에서 좀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을 진성TC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1,5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진성TC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재건주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방산주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표적인 방산주들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오늘 저가 기준으로 현대로템은 지금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지금 6% 넘게 10% 넘게 밀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도 휴전이나 종전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방산주에 조금 악재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방위비 분담금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러는 기대감에 방산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어봤었어요. 네. 방산주 오늘의 하락을 이용해서 줍줍하는 기회로 활용해 봐야 될지 아니면 이미 너무 올랐으니까 좀 정리하고 가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은 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산 업종에 대한 좀 앞으로의 기대감 자체는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나 어떤 노이즈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고점에서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우리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방산도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투매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방산이 사실 워낙에 좀 빠르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좀 수익 중이실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좀 밀리게 되면은 일단은 좀 팔고 보자라는 심리들이 시장에서는 좀 지배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도 안정화가 좀 진행이 되는 거, 안정화를 찾는 그런 구간들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무리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 자체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국방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일단 지난주에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증시 안에서도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이런 무기 관련한 그 방산 기업들이 별로 주가가 좋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불을 지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지금은 좀 미국 증시에서도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이번에 그 F-35,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전투기 관련해서도 좀 비난을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F-35 그 사람만 다치는 그런 전투기를 왜 쓰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로키드 마틴도 좀 어제 주가가 별로 좋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자꾸 보도가 되니까 좀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부터 계속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세계적인 무기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하락도 안정화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개별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장 초반부터 이 드론 관련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여전히 코콤이나 제이시어 시스템, 네온테크 같은 종목들 강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유인 전투기보다는 무인 드론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발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여전히 시장에 머스크 트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어요. 드론. 아니 근데 우리 국내 드론 업체가 과연 미국에까지?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예전에 우리 국내 업체들이 그렇게 드론 시장에서 크게 선방하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대표님이 아니시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지만 한국 업체들은
그러면 머스크 입장에서 드론이 앞으로 대세고, 그리고 아마 앞서 이주연 이사님 얘기하셨듯이 머스크 얘기하는 거에마다 지금 시장이 막 약간 들썩들썩합니다.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썼던 것과 똑같은 이제 현상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미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에도 결국에는 이제 무인 드론 가고 거기다 로봇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로봇계 출동해서 뭐 폭탄 들고 가고, 이제 진짜 옵티머스가 총 들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람이 없는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업체들이 드론 쪽을 뭘 잘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 납품하고 한국에도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세팅하고 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드론도 그냥 하나가 어느 정도 날아가기 시작해서 뭐 변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중앙 시스템 쪽으로 제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회사는 하나 시스템이 또 주력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뭐 주가는 저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전혀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못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드론 관련주는 국내 쪽에서는 그냥 큰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서 그냥 트레이딩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같이 오른 날은 정리하시고 다시 밀리게 되면은 또 자리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크게 대응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드론에 이어서 지금 장중에 로봇주, 자율주행 등 대표적인 머스크 트레이드가 빠른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하루가 오르면 하루 빠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정말 빠르게 짧게 트레이딩만 하고 끝내야 될까요? 네, 조금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의 흐름과도 좀 연계가 돼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형주들에서는 조금 힘이 빠지고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좀 분산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어제도 10년물 국채금리 좀 급락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중소형주들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좀 지수는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업종들 중심으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마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뭐 추격 매수해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이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시장 수익률을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그렇게 좀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금 업종이 뭐 일론 머스크 트레이딩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는 살짝 그 분위기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좀 자율주행이나 로봇 테마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추가 관세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장 초반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김민수 대표님, 네. 히토류주들이 움직였던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트레이딩 유효한가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트럼프 1기 때 가장 많이 뭐 할 거 없나 싶으면은 이거 가지고 매매했던 뭐 이렇게 분보보면서 매매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은 똑같이 그걸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그대로 이어가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히토류는 자연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서 그래도 또 중국이 그나마 가장 환경 오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쪽으로 보시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들도 상승 지속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슈들, 종목들 저희가 투자 전략 짚어봤는데요. 내일은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